오늘 화장 잘 된 것 같은데. 아이폰인 줄 알았죠? 짜잔! 카메라지롱! 풀프레임 카메라지롱!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알파7C 후속 카메라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카메라는 작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스펙과 성능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카메라에 바라는 바일 거예요. 이번 알파7C2 우리가 바라던 카메라 바로 이겁니다. 얼른 자세히 보여드리고 사용해본 후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소니 바디 라인업 전략을 보면 티어 구분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바디가 리뉴얼이 되더라도 한 단계 위 티어에 적용이 됐던 새로운 기능들이 아래로 적용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기능들은 위 티어에 선 적용이 되는 이런 하방 전개식의 바디 운용이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었던 포지셔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V2원같이 특성화된 바디에서 이 티어 구분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었죠. 알파7C2를 보면서 저는 소니의 바디 리뉴얼 방향성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장 작으니까 컴팩트 풀프레임 입문기로서의 역할 정도를 여전히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현재 소니의 가장 메인 풀프레임 바디인 알파7 마크4의 센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새롭게 알파7R 마크5에 적용이 돼서 호평을 받고 있는 AI-AF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실상 알파7C2 이후로 풀프레임의 표준이 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 변화가 있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작고 가벼운 카메라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오히려 더 쉬워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포기한 부분과 그럼에도 꼭 지키고 싶었던 부분들, 이 두 개를 저울질하면서 나의 활용도에 맞게 동의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했고 그립의 두께만 살짝 늘어났습니다. 저는 기존 알파7C의 디자인이 좀 가벼워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장난스러움 없이 일체감 있게 만들어준 부분도 좋았어요. 기존에 없던 전면 다이얼이 생기면서 모자랐던 조작 포인트도 채워졌고요. 그리고 제가 알파7 마크4에서 칭찬했었던 바디 모드 다이얼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사진과 영상, SNQ로 먼저 분류하고 그 아래로 세부 메모리 항목을 별도로 저장하는 트리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써봐도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또 가장 다양한 설정 값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후면 메뉴 버튼 옆에 커스텀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파지하면서 누를 수 있는 위치라서 저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초점 영역 설정으로 두고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는 기존의 컴팩트함을 유지하면서 조작 편의성만큼은 어떻게든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느껴지죠. 반면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SD카드 싱글 슬롯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즈에 듀얼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CF 익스프레스 호환 슬롯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마이크로 HDMI 포트라서 라이브 중계용이나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어댑터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후면 디스플레이는 알파7 마크4와 동일한 3인치 103만 화소를 갖고 있는데 뷰파인더는 사이즈를 더 키울 여지가 없어서 전작과 동일하게 236만 화소의 배율만 0.7배로 늘어났습니다. 촬영 관련 스펙을 보면 알파7 마크4와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최근 소니가 호평받았던 새로운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모습입니다. 풀프레임 3300만 화소, 엑스모-R CMOS 센서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요. 비욘즈 XR 프로세싱 유닛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 바디 내 손떨림 방지는 큰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전작인 알파7C가 5스탑 보정, 알파7 마크4가 5.5스탑 보정 수준이었거든요. 이번 알파7C2는 7스탑으로
보정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영상 촬영 스펙은 알파7 마크4와 동일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4K 30프레임 촬영은 16:9 센서 면적을 전부 사용해서 7K 오버샘플링으로 기록하고 최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이때는 센서 가운데 부분 4.6K 오버샘플링으로 1.5배 크롭돼서 촬영이 됩니다. 영상 스펙 관련해서는 알파7 마크4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룩, S로그 3 촬영에 S 시네톤 사용도 가능하고요. 포커스백, 포커스 브리딩 보정, 사용하는 렌즈에 따라서 손떨방 액티브 모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AF에서는 알파7 마크4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7C2에는 알파7 R5에 적용이 됐었던 AI 프로세싱 유닛이 탑재가 되면서 AI-AF라고 부르는 새로운 AF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소니의 가장 진보된 AF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외였던 게 유저 커스텀 럿을 넣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바로 영상 자체에 입혀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전작인 알파7C에서 안 됐던 기능인 건 당연하고요. 럿 임포트는 FX 시리즈에서나 가능한 기능이었거든요. 이제 스튜디오 내 촬영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럿을 아예 넣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녹화까지 하면서 한 단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으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알파7C2는 촬영 관련 스펙이 동일한 알파7 마크4와 나란히 두고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로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소니의 가장 진보된 AI-AF와 더 좋아진 손떨방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익숙하게 써온 바디 사이즈를 유지하되 듀얼 슬롯과 풀사이즈 HDMI를 택할 것인지 본인의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파7C2 기능 중에서도 알파7 마크4와 비교해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위주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AI-AF입니다. 이거는 전작과 비교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카메라 시장에서 써볼 수 있는 모든 AF 시스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굴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예상되는 피사체를 먼저 찾고 얼굴이 보이면 얼굴에 맞추고 다시 눈이 구분이 되면 눈에 맞추는 방식으로 초점을 잡습니다. 마치 사람이 직접 초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초점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모든 초점 이동이 기록이 되는 영상 촬영에서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파7R 마크5 이후로 다른 카메라를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딱 이 AI-AF 때문이거든요. 1인 오퍼레이션에서 이건 정말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알파7C2는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 편의성의 밸런스가 잘 맞는 바디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용 고화소 버전인 알파7CR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 AI-AF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초점 영역을 바꿀 필요 없이 피사체의 초점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으면서도 기분 나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는 영상 촬영할 때 FX3나 알파7S3를 메인으로 쓰거든요. 둘 다 5.5스탑 손떨림 보정이 가능한데 알파7C2가 7스탑 손떨방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바디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한 거죠? 제가 나레이션 촬영을 제외하면 인서트는 핸드헬드 촬영이 워낙 많거든요. 이때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느껴져요. 사진을 찍을 때도 뭐 어느 정도 손각대로 버틸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저속에서는 반드시 삼각대를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의도가 아니라면 사진이 카메라가 흔들려서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는 건 절대 A컷일 수가 없죠. 하지만 영상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핸드헬드가 편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무빙과 움직임은 오히려 현장감을 주기에도 좋고 또 영상에서의 흔들림은 완벽하게 고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떨림을 잡아줄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컷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마운트는 경쟁사 대비 사이즈도 작잖아요. 거기다가 바디 자체도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솥돌반 보정 성능은 더 늘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쯤 되면은 작아서 이 알파7 C2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일 필요해서 들고 나가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면 참 편한 기능인데요. 커스텀 럿을 넣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애초에 영상에 입혀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니의 S-시네톤이나 크리에이티브 룩이 예쁜 것도 맞지만 제가 원하는 건 느낌 있는 영상보다는 정확한 컬러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먼저기 때문에 S로그3로 촬영한 후에 항상 화이트 밸런스는 물론이고 정확한 컬러를 재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나레이션 촬영은 완벽하게 동일한 조명과 구도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저장해둔 럿을 알파7 C2에 넣고 원본 영상 자체에 구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조명 통제가 어려운 촬영에서는 컬러 확인을 위해서 원본에 입히지는 않고 모니터링 럿으로만 활용해서 촬영을 하면 대략적인 색의 느낌을 보면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마다 필요한 카메라와 렌즈가 다 다르죠. 야외 촬영에서 다양한 화각이 필요하다면 무겁더라도 FX6에 28135 들고 나가고 현장 앰비언스 오디오 숨이 너무나 중요한 촬영이다. 그러면 FX3에 XLR 샷건 마이크를 들고 나가야죠. 알파7 C2가 이런 모든 촬영에서 최고의 카메라는 절대 아니지만 확실히 풀프레임 메인급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작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제품 컨셉입니다. 렌즈 조합에 따라서는 그동안 크롭바디로 타협했었던 촬영을 대체할 수도 있고 여행 갈 때 굳이 풀프레임 필요 없다 스스로 합리화를 했었는데 사실 왜 필요 없겠어요? 내 개인적인 추억이야말로 깨끗하고 예쁘게 풀프레임으로 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가 없죠. 이 카메라야말로 정말 용도와 상관없이 뭐 프로냐 아마추어냐 상관없이 사진이냐 영상이냐 상관없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출시 전에 정말 한 달 정도 테스트만 했는데 출시가 되면 메인으로 써보면서 어떤 렌즈와 액세서리 조합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립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한 것들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진짜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이게 풀프레임이라니. 이렇게까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로. 여행 갈 땐 너다. 리앙카 촬영은 너다. 리앙카 기대해주세요.